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등 9개 부서와 삼척관광문화재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 김경진 팀장입니다. 여성친화 박경희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 이현진 팀장입니다. 경로시설 오정우 팀장입니다. 통합돌봄지원 유현태 팀장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총 19건으로 주요 사업 15건, 신규 사업 4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50억 9,700만 원으로 삼척시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665억 8,800만 원으로 집행률 53.2%입니다. 다음 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기간 장기 요양 수급자에 대한 급여 비용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과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개 사업 총 사업비 63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기간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부담금 지원에 44억 9,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4억 1,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등 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63개 사업 참여자 6,138명으로 사업비 277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비 및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265억 7,900만 원과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6억 7,300만 원, 삼척 시니어클럽 기관 운영에 3억 9천만 원, 차량 구입 4천만 원, 노인 일자리 전담 요원 처우 개선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연중 시행하며 어르신들이 안전 교육에 힘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 효친 사상 및 노인 복양 의식 제고입니다. 국가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이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 효친 사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수 노인 수당 등 15개 사업 589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장수 노인 수당 기초연금, 복양 수당, 어버이날 행사 지원,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물품 구입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256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년 생활을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간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상태 및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한 각종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 5개 사업 41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1,900명에 대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과 1,600명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240명에 대한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59건 및 스마트 돌봄 서비스 2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중 지원하며 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지원 1억 1,900만 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자치복귀 및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51건,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성인지 교육 실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및 활동 6,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 있을 삼척시 양성평등 주간기념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 친화 도시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이며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3,600만 원, 부서별 사업비는 311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 부서별 추진 사업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고 여성 친화 도시 시민 참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 친화 도시 홍보 및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 점검 6회, 여성 안심 행복 방길 모니터링 및 역량 강화 교육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안전한 지역 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안전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시민 참여단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부서별 추진 사업 이행 점검을 통한 우수 부서에 연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다양한 가족 및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가족센터의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및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 복지급여 지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등 1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부모 복지급여, 아이 돌봄 지원 등을 연중 실시하고 다문화 모국 방문 사업 등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5,162명으로 삼척시 인구 대비 8.5%에 해당됩니다. 시설 수는 13개소로 사업비는 44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샘터 단기 활동센터 등 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직업 재활 시설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 수호 통역 이동 지원, 샘터 주간센터의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시각 자립센터 등 장애인 이용 시설 운영 8개소 지원 및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등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설별 운영 보조금 적기 지급하고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의료 생계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95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중증 장애인 교통 보조 수당 지급,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안전 손잡이 지원 등 4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지급여 등 적기 지급과 전동 고장구 충전시설 설치 및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참여 활동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 참여 및 소득 보장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인원 총 121명으로 사업비 14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복지시설 및 행정복지센터 등 전일제 17명, 복지시설 내 카페 업무 및 직업재활시설 시간제 23명, 장애인 주차구역 개도 등 참여형 81명이 참여하여 활동하며 7억
3,4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참여자 안전관리 등 일자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2027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준비와 참여할 수 있는 기관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광산 지역 산업 역군으로 활동하던 진폐재해자 및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하여 진폐재해자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진폐재해 단체는 중앙 진폐재활협회 등 5개 단체로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진폐의증 환자 수당 지원이며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진폐의증 환자 수당과 단체 진폐상담소 운영 및 특성화 사업 보조금 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당 및 단체 보조금 반기분 지원과 진폐 겨울나기 사업을 1인당 난방비 50만 원을 8월 중 신청받아 10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중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 원덕 5권 3리 및 정라 17통 경로당이 완공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로면 하건호 4리 및 남양동 11, 13동 경로당 신축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계 장례식장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장례식장인 도계장례식장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민간 위탁비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5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승강기 설치와 노후된 휴게소 등 개보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장례시설 법정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조리실 1층 이전, 2, 3층 분양실 개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장례식장 이용이 적은 여름철 및 초가을 비수기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삼척시 관내 6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개소별 내외 장제와 난방기기 변경 등 리모델링 각 일식으로 사업비는 9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에 신청하여 선정된 6개소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6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원덕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원덕 어르신들이 안정된 여가생활 지원과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362-1번지 1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528제곱미터 내외 신축 한 동입니다. 사업비는 98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업 부진의 토지 보상 완료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각종 협의 및 계약 등 행정 절차 이행하여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기존 목욕비 지원을 이미용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이며 1인 월 15,000원, 연 18만 원을 반기에 나누어 1월, 7월 각 9만 원씩 삼척사랑 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상방비 75세 이상 8,277명 7억 5,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삼척 시니어클럽 신축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삼척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 위치는 정상동 83-2번지 1원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35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내 자립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심한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통합돌봄 사업 기반 조성으로 전담팀 구성, 통합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구성, 조례 제정, 퇴원 삼척의료원 등과 퇴원 환자 통합돌봄 사업 업무 협약, 일상생활 돌봄 등의 지역 특화 사업 수행 기간을 선정하였고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선 대상자국 및 기타 대상자 5,610명 중 210명을 통합돌봄 대상 목표로 삼척시 환경에 맞는 통합돌봄이 되도록 서비스 연계 및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추모공원 3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추모공원 시설별 순차적 만장 예상에 따라 3단지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공급하고자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3억 소요됩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 재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조성 부지 보상 협의 추진할 것이며 향후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 국토비 확보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민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네, 우리가 도계 장례식장 보니까 운영 지원비가 시비가 5억 5,7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5억 5천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장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충족돼야 되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현대화 사업이 있어서 그 기존의 조리실을 1층으로 이전을 하고요. 2, 3층에 있는 분양실을 일부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개보수 비용 맞아요? 운영 지원비라고 해놨는데. 운영 지원인데 저희가 민간 위탁금 거기에 지금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예.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천만 원 들고요. 나머지는 그 노후시설 개보수로 해서 합해서 5억 5,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게 그 개보수 수리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장에 예.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인건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노후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 합한 금액이 5억 5,7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노후시설 그러니까 개보수비하고 위탁료하고 해서 5억 5,700만 원이라 이 말씀이죠. 예. 난 이게 거기 지금 저 어디야? 하늘정원에서 이거 위탁을 마다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그 인건비 7천만 원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계 장례식장이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 수리 빈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 예. 과장님은 뭐 금방 오셔서 모르는지 몰라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10개월간 지금 거의 막 운영 중단 상태인데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민들이 사망이 발생했을 때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네. 뭐 삼척을 가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도계 은민들이 거기에 또 뭐 식자재를 납품한다거나 주류나 음료를 납품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도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이 가요.
아시죠? 네. 그러면 뭐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 몰아서 하든가 네. 뭐 이렇게 해주셔야죠. 한 개 하고 또 하고 한 개 하고 또 하고 이래서 1년 10개월을 싣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업을 수리 사업을 할 때도 뭐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지만은 우리 동료 의원도 누가 얘기했지만 우리도 지역 의원 뭐 꼭 현수막 보고 알아야 되고 우리 도계 은민들이 전화가 오면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할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상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오면 좀 거기 좀 잘 대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현수막 2장 걸어놓고 이거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3년 이내는 재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3년 이내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3년 이내는 신청이 안 되고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도비 사업, 국토부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3년 안에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3년 이내에 굉장히 불편한 건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네. 그랬을 때 이 신청하면 가능하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네네.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그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따로 이제 읍면동으로나 저희가 이제 개보수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현장 경로당 현장 한번 보고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드릴 하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예. 아니 제가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 못 한다는 분도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시에서 네네. 그 기준을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이게 수시로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이제 현장 점검하면서 네. 뭐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현장 가서 보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경로당은 해주고 어떤 경로당 안 된다고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동일 요 관내에서.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그 유지 보수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 자체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둔 상태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한번 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 기준을 그린 리모델링 이 기준을 들이대면서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마련하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우리 노인 일자리가 환경 정화 활동을 주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네네. 솔직히 저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좀 능력을 좀 살려서 다양한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과장님께 딱히 좀 제안할 수 있는 답을 좀 찾지는 못했지만 혹시 이게 늘 우리가 지금 환경 정화 운동만 정화 활동만 어르신들 하다 보니까 좀 과장님이 좀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좀 좋은 의견이 있는지 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유형별로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있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공공시설 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육시설 등의 그 공공시설 운영 지원도 있고요. 또 상품 또는 서비스 생산 판매하는 그 카페 운영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도 좀 다양하게 지금
있어서 앞으로도 또 신규 사업도 지금 수행 기간하고 조금씩 발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저희가 그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주 활동이 저희가 지금 환경 정화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그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저희가 이게 삼척사랑 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지금 한 190명 아니면은 190명 하고 지역사회 개선 봉사해서 한 2,600명 정도 있기는 한데 이게 아마 마을 청소하고 환경 개선에 주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다양한 또 분야가 또 사실은 신규 사업도 지금 최대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좀 틈틈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는 우리 삼척 우리 어르신들이 좀 질을 좀 높이고 좀 지역 사회에서 좀 필요한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좀 좋은 정책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가장님께서 좀 신중히 좀 고민 좀 해서 이거 뭐 가장님만 뭐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 부분 좀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금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그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죠.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고 이러시려면 고생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8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여성 친화도시 지정이 5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지정이 만료돼서 2025년부터 재지정이 됐습니다. 재지정이 돼서 2029년까지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재지정 할 때 보니까 네. 이게 그 재지정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 그 가서 당해 연도나 그 전 연도에 가서 준비하기에는 좀 늦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성 친화 도시가 두 번째 지정이 됐잖아요. 네. 다음에 지정할 때는 조금 더 무슨 성과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높아져 있어야지만 재지정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여성 친화 도시 1차 지정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보면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이게 1차 지정, 2차 지정, 3차 지정까지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2차 지정 이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재지정될 그런 목표라든가 운영 방향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사업마다 좀 평가를 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대비를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하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뒤에 가면 원덕 노인 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설계가 8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마무리됐나요? 설계가 8월 다음 달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거의 이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으면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그 하자가 지어서 1, 2년 사이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주요 하자가 방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방수를 다시 재시공을 하려고 보면 꼭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부분들을 나중에 하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전문가들한테 꼼꼼하게 검토를 받는다든가 의논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시니어 클럽 그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옛날에 구 정라 의용 소방대 건물에 화재 경보종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거 설계를 할 때 그거를 문화재 요원 이런 분들이 그거를 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바깥에 그 이런 삼척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이 종을 존치를 해서 이게 본인들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재 가치가 좀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존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의견을 꼭 따르라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여기 설계 단계에서 이걸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경로당에 지금 지급되는 게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물품 구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양곡비가 예. 현물로 지원이 됩니까? 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이 됩니까? 쌀이 지금 양고기에 한 포씩 배달이 됩니다. 그 그렇죠. 경로당으로. 그렇죠. 예, 예. 그게 반드시 현물이라야 됩니까? 그게 그죠. 그거 선거법 확인해서 관련-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네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예. 그 식사를 같이 이제 해서 드시는 그런 이제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네네. 아예 그걸 잘 안 하시는 경로당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처치곤란해갖고 연말에 이분들이 어쨌든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돈을 자신들의 회비 모은 걸 들여갖고 떡 만들어서 나눠서 돌려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니 쌀을 주시지 말든가 그냥 나눠 가지면은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못한 쌀을 나눠 갖지도 못하니까 떡 만들어서 말하자면 없애는데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현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수요조사에서 이거 안 받으셔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네. 저걸 한다면 좀 예, 그거 좀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경로당에 물품이 집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장 나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아 부서에서요. 예, 예. 그러면 그 과정들이 예를 들면 뭐 사소한 거야 그렇겠지만 뭐 안마의자 대형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개 갖다 놓은 중에서 고장이 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직접 그 경로당 입장에서 회장님이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요청하시면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도 이게 뭐 내용 연수가 교체 주기가 좀 돼야지 되니까 그런 걸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뭐 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드리고 아니면 좀 더 이용하시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로당 쪽에 그 가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팀 네네. 예 거기에다가 연락을 드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복 의원입니다. 우리 삼척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의견을 내가 좀. 예, 제가 생각해도 여성단체가 그 존재하면서 저희가 그 양성평등이 되면서 그 여성의 그 권익 증진과 그 복지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여성단체가 있어서 저 잘 하고 있고요. 또 지난 또 삼척 해변에서 썸 페스티벌 할 때 또 먹거리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이제 불이웃 돕기 기부하신다고 3일 동안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그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 현장이라든가 네. 또한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제가 뭐 의원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네.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그 뭐 혜택이랄까 그 사기를 좀 북돋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건 뭐가 있어요? 저희가 그 이번에 그 구노인 복지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2층에 그러니까 여성 사무실 만들어주고 이런 거 말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 커뮤니티 센터라 해서 여성들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도 좀 마련해 드렸고요. 또 9월에 있을 저희가 여성 그 양성평등 대회 때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서 여성단체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또한 이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흔히 이제 그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민상이라든가 또한 어떻게 이거하고 관련된 무슨 재단에서 같은 데서 추천을 좀 해달라 이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런 재단에 가서 상을 탄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열심히 잘하는 분들인데 네.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몇 가지 좀 내주세요. 첫 번째 그 우리 삼척시 여성 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현황을 네네. 개인정보상 문제가 없다면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좀 내주시고요. 네. 그 장애인 이동 차량 이것도 현황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네. 별도로 좀 내주시고 네. 침폐제자 환자들 이 지원 상담소 그 지원하는 거는 현장 가가지고 회계 감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따로 없고. 이것도 확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한 적이 있는지까지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광산 집회 권익연대는 제가 건의를 해서 도의원 포괄 사업비로 붙여가지고 이거 올리라고 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올해 도의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 저희도 이게 그 단체 회장님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뭐 지원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해줄 수 없어서 일단은 뭐 그 상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특성화되는 사업을 저희한테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한번 지원을 요청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한 저기 침폐제자 실질적인 회원들 네. 회비를 내는 회원들 그러니까 그 서류상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에 대한 것도 현장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무부서장이. 예? 그 지금 회장님들께서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일괄 회원 그 정리해 네, 보면 정리를 한번 되는데 여기도 하신다고 가입돼 있고 저기도 예, 가입돼 예, 있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네. 것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걸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많은 데가 어딘지 예?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해서 이제 걸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단체에 내가 뭐 그런 거 별로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단체 회원들이 많으니까 뭐 선거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 옳지 않습니다. 한번 지금쯤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도계 복지회관에 노인 복지회관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독일 노인복지관이 지금 조리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경로식당하고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혜택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 급식 위탁에 대한 뭐 절차를 지금 저희가 공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급식을 위탁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독일에도 그렇게 제가 노인복지지원센터라든지 일부 센터에서도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지금 문제가 생긴 걸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을 해결하려고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뭐 아니 급식- 그러면 여기 삼척 네. 노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점심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원덕에도 지금 복지관 지으려고 하는데 이 똑같은 문제가 읍면적이 가면 똑같이 생겨요. 안 그래요? 원덕 노인복지관도 만들면 도계나 원덕에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누가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구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리사는 자격이 있지만 조리원은 자격이 없어도 되는 그런 건데도 이제 없어도 됐는데 그럼 없어도 되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 인원수만큼은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노인복지관에 지금 그 조리원 부재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줬으니까 그냥 위탁을 수행한 기관이 또 거기 있는 시설장이 그냥 단순히 알아서 해라. 그러기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네. 지켜보기에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히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예, 그러겠습니다. 예상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네. 특히나 읍면 지역에 이런 복지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 합당한 뭐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를 안 하는 어떤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까지 오게 하면 혜택을 줘야지 올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뭐 혜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승진의 기회에 뭐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삼척 시니어 클럽 신축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뭐 집기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부지 자체가 시유지라 해가지고 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내가 뭐 주문하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실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시니어 클럽에 종사 있는 분들인데 이제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시니어 클럽이니까 너는 여기 오셔 이거 보다가는 쓰는 분들인데 수요자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우리 팀장님들 좀 뭐 많이 계시지만 내가 내 집을 들어가면 뭐 주방 가구 그 구조가 어떻다든지 예? 이런 거에 따라 선호하는 거 틀리면 뭐 가구라든가 이런 걸 놓을 때 이런 걸 좀 해달라라는 게 그 의견을 내면 좀 반영 좀 시켜달라는 차원의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인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성북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예, 예. 근데 아마 성북동 저기 배수지 올라가는 네, 쪽에 배수지에 네, 예. 거기가 또 노됐긴 됐고 또 경사도가 너무 세가지고 출입이 힘듭니다. 예. 그를 좀 신축 이전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이제 경로당에 한 70여 분 정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신데 당초에 이제 그 올라가는 데가 너무 경사가 져서 예.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시유지 부지가 좀 있어서 예. 검토를 중에 있는데 그 인근에 도로 개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예.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뭐 최종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전 의원인데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어르신네들 일자리 우리 과장님께서 100세 시대에 맞는 어르신네 일자리 또 지금 현재 일자리에서 또 신규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공익형 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예.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참가하는데 이렇게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일간 30시간 하시죠? 네네.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많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게 29만 원이죠? 맞습니다. 매월 며칠 날 입금이 되나요? 저희가 매월 입금은 이게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매월, 예. 25일인가요? 25일, 예. 지금 27만 원 하다가 2만 원 올라서 29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네들 일자리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은 있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 지원 안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한번 좀 같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고 네네.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가면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 한번 그런 계획도 있나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사회 서비스형 있잖아, 그죠? 네네. 사회 서비스형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육 사업으로도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이게 등하교 때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사업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빨래방 사업이 있나요? 서비스형에? 민간형으로 해서 공동체 사업단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빨래방으로. 네네. 지금 현재 네. 우리 빨래방 사업으로 도계, 그죠? 네네. 최초로 전국 최초로 도계 빨래방. 그 다음에 어디나요? 원덕인가요? 도계, 원덕, 미로, 근덕 이렇게 근덕 이렇게 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4개소 있죠. 네네. 추가로 뭐 정라동이라든가 이렇게 시내에 커버할 이런 추가로 빨래방 신설 계획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도 지금 그 정라동에 시니어 클럽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공동 작업장을 1층에 좀 하게 돼 있어서 네,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지금 뭐 수행기관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예, 예. 동 지역에 지금 없어서 예. 동지역이 없어서 예. 하여튼 빨래방 사업도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미로에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빨래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형이잖아, 그죠? 예. 시장형은 우리 몇 군데 지금 움직이고 있나? 우리 카페 저 시장형 카페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휴 카페가 카페가 저기 여섯- 우리 시청 본청에 하나 있고 4군데 있습니다. 어, 수로부인공원에 있고 수로부인공원에 있고 유리나라에 있고요. 유리나라에 있고 그 이사부 그 사자공원 예. 이사부 사자공원에 있는데 그 남아산 남아산 예. 이사부 사자공원 이사부 사자공원 맞습니다. 수로부인 예, 예. 번화공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네. 몇 분이 근무하셔요 이 휴카페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시청에 한 20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는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15번 근무하시면 이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가능하나요? 저희가 이게 보면은 공동체 사업단은 네. 연 276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원래 나오는 수익금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일자리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카페 수익금에서 일자리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자체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냐고 예, 예. 아니면은 우리가 보조를 더 해줘야 되는지.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해요? 예예. 저기 독일 유리나라도 그렇고 네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한번 이렇게 꼼꼼히 한번 잘 챙겨서 외곽 지역에 이렇게 휴카페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잘 차례도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 장인데요. 5페이지인데 첫 번째 우리 장수 노인 식당 저 수당 있잖아, 그죠? 예. 이거는 계속해서 이게 출생일로부터 이게 계속 기초연금이나 다 지급되는 거고,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네네.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회를 행사하는데 우리 경로당에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은 읍면동에다가 지원합니까? 읍면동에다가 지원을 하면은 네. 읍면동에서 경로당으로 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전달해 주셔요. 예. 그러면은 우리 경로당이 지금 245개인가요? 맞습니다. 245개 경로당에 네네. 그러면은 노인의 날하고 또 이거 뭡니까 어버이날 네.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한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경로당별로 한다면 얼마 정도? 경로당별로요. 네, 경로당이 이제 다 지금 도계 원덕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경로당 수만큼 지금 금액이 틀리긴 합니다. 틀리긴 해요. 그 전에 과장님 왜서 여쭈어보냐면 그 전에는 경로당별로 약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분여해 저 뭐냐 읍면동으로 해서 분여해서 일괄 모두 음식을 만들어서 네. 한날 1시에 이렇게 각 경로당별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따로 운영하는 저 읍면동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네. 읍면동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 네, 저희가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긴 하지만 네, 그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야 회원님들 뭐 사정이 있거나 이런 네, 게 있어서 네. 날짜는 사실은 다 뭐 동일하진 않습니다. 읍면동별로 네네. 뭐 날짜는 동일하지 않고 뭐 잘 전달되면 되는데 어떤 경로당은 가면 같은 동이에요. 같은 동 같은데 어떤 경로당 가면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이랬는데 어떤 경로당 가면 그냥 음식 만드는 것만 딱 이렇게 상에 이래 놓고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식사하라 하시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좀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자체에서 밥을 좀 하는 경로당 밥과 국을 만드는 경로당이 있고 아예 없이 밥하고 국 없이 그냥 떡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동에서 면에서 읍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경로당에. 뭐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네네. 경로당 운영비를 예. 지금 어떻습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적다고 조금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회원 수에 따라서 뭐 20인, 100인 아니 그러니까 차등 지원하는 차등을 거는 지원하는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과장님, 그 차등 경로당 차등 지원하는 거 단계별로 지원하는 거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방비는 여름에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 이렇게 온냉방비 지원하는데 네네. 그거는 경로당별로 얼마 지원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네, 두 달치에서 17만 5천 원씩 해서 두 달치 나갑니다. 그리고 17만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냉방비로 해서 경로당 아주 똑같이 그렇게 245개가 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씩 해서 5개월 정도 나갑니다. 왜서 여쭈냐면 좋아서 그래요, 과장님. 어르신네들이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그죠? 네네. 집에서 이렇게 선풍기도 전기가 아까워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선풍기 이런 거 잘 안 켜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우리 경로당에 휴식처잖아, 그죠?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같이 있고 얘기도 하고 이렇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좋아서 좋은 정책이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양곡비 한번 볼게. 양곡은 경로당별로 몇 포씩 나가요? 20kg로 기준으로 한다면? 경로당별로 지금 이게 경로당별로 12포 정도 나갑니다. 경로당별로 1년에 12포. 예. 그래 많이 나가요, 과장님? 매월 그러니까 한 포씩 해가지고 매월 한 포씩. 예. 그러면 하여튼 정확한 쌀은 그렇고 과장님 네. 저 한번 보세요. 경로당이 245개잖아, 그죠? 네. 경로당이 어디 통합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고 또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어르신네들이 오셔 가지고 일주일에 뭐 월수금 이래 가지고 식사도 이렇게 어르신네들 다 오시래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랬는데 어떤 경로당을 가면 계속해서 문이 닫혀 있고 이런 경로당도 있어요. 물론 245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인원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이 가능하나요? 쌀.
그죠. 의원님 말씀대로면은 사실은 그럴 수도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 옆에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그냥 쌀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뭐 1월에 한 포씩 12포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따른 많이 잘 활성화되고 인원이 통합 시내 같은 데는 경로당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몇 개 한 3개 통, 4개 통이 통합으로 쓰는 경로당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 좀 추가로 2~3포 정도라도 추가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뭐 지원하는 걸 지금 지원하는 걸 줄여서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줄이면은 좀 서운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노인복지관 이제 우리 새로 신설해가지고 했죠. 네네. 혹시 노인복지관 준공이 언제 된지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혹시 어디 자료가 있어요? 삼척 노인복지관 네, 얘기하시는 우리 삼척 노인복지관. 복지관이 아마 작년에 그거 새 한번 건물로 예. 왜서 준공 날짜를 제가 여쭙냐면 네. 하자 보수가 이렇게 생기는 게 몇 군데 있나요? 하자 보수는 아니고 뭐 강의실 같은데 이제 뭐 흡입 공사를 해서 그 내부 이렇게 그런 공사는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하여튼 준공일이 언제인지 네네. 그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서가 아마 한 2년 기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를 예. 좀 꼭 챙겨서 그 하자 보증 기간에 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려요. 예, 잘하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주차장 있잖아요. 예.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3곳인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전동차 어르신네들이 전동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2곳이 있어요. 네네. 한 곳인데 이제 코드가 2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준공이 그렇게 준공 운영을 벌써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왜 전기가 안 들어오고 충전을 못 시키나요? 그렇죠. 혹시 파악하셨어요? 예.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 그건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팀장님들 현장 한번 가보셔서 예, 예, 예. 전기차 이렇게 3곳이 있고 2곳이 있는데 충전이 안 돼요. 전기가 아예 목통이에요. 네, 예,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잘 마지막 살피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복지정책과도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도계 같은 데도 우리 복지사들이 움직이고 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시설에 각 시설에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도계 보금자리나 우리 샘터 같은 데는 우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365일 문을 한시도 닫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복지사 아니면은 간병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원덕의 요양원 그다음에 시립요양원 도계의 시립요양원도 이 전부 다 입실 인원이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요양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2명당 1명인가요? 2.5명당 한 명. 2.5명당 한 명. 예, 예. 그러면은 한 40명 도계 우리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만약에 100명을 입소 인원을 할 거면 한 40여 명 필요하잖아,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건물을 멋지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신설을 했는데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과장님. 네, 네. 그래서 이런 자격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간병인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때 우리 시가 자격증을 딸 때 드는 비용을 부담을 해드리고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 우리 각 시설에서 근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줘요. 왜서 이거 말씀드리냐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많은 인력을 양성을 해놔야지만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저기 14페이지 이 신축 경로당 신축 일전에 우리 통합경로당 시내권의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통합경로당 인근에 우리가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300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거기 가입률이 제일 떨어진 데가 남양동이었거든요. 우리 12개 읍면동에서 그 원인은 통합경로당에 이제 원인이 많아요. 11통, 13통을 이제 5기통 통합경로당 분리를 하는 게 있고 남양동 5, 6, 7통 통합경로당도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성내동 11통, 12통, 13통의 경로당을 이전에 대한 부분, 분리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되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매각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작부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 경로당에 이제 거기는 가입 인구가 300명이 넘어요. 예, 그 좁은 경로에 가입 인구가 300명이 넘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남양동 5, 6, 7통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도비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대규모 수선이에요. 경로당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못하는 이제 대규모 수선을 하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준공이 된 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있고 이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보면 어쨌든 성내동 통합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축 계획이 있는 게 거기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좀 어렵고 힘든 것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시니어 클럽이 연면적이 900평방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27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이 있는 위치하고 전체 평수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신축하는 이유가 그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이 갖춰져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존 면적보다는 조금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는 조금 큽니다. 근데 거기 현장을 가보면 시니어 클럽 안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마 이 단위 평수 대비해서 엄청 이렇게 좁게 앉아 계셔요. 예, 그런 걸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가 노인 인구가 지금 삼척시가 6월 기준에서 33%가 넘어섰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텐데 거기 한번 계획을 잡으실 때 휴가 자꾸 건물 붙여나가게 되면 나중에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평수를 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시니어 일자리 우리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들어온 거 저는 반대합니다. 현재는 유지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추가적으로 노인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장형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가 우리 나라가 경제에 개입을 하게 돼요. 커피숍도 힘들어지고 미용실도 힘들어지고 식당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거든요. 결국은 남아있는 거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을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만들더라도 우리 시장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자제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진입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것도 반영해서 일자리 사업을 좋은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과장과 민원 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해당 부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아동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정국장 우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의 김경랑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장의 김창수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의 정영희 팀장입니다. 청소년 팀장의 박스루 팀장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0 주요 사업 10건과 신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예산액은 358억 그리고 집행률은 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보육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29개수로 내용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육 교직원 조개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인건비 지원 그리고 조개선 지원 및 수당 지급 그리고 기능 보강 보조금 교부 통학 차량 구입 지원 통학버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입니다.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0세에서 5세가 되겠습니다. 아동 수는 559명이 지금 부담하고 있고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그리고 미용 아동 부모 급여 및 양육 수당 지원 그리고 보육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 6,5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영유아의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평한 교육으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방지 공공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와 보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 및 유관기관 정부 연계 협의체 회의를 8회,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2회, 그리고 2026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실적은 2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그리고 적극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적 책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정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요보 아동 및 아동 복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2개소,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 1개소, 아동급식 지원 487명, 가정 위탁 및 입양 아동 양육 지원 62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 기능 결성 아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취약 계층 아동 사례 관리에 91개 가구에 131명이고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18개 사업에 6,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 아동센터 11개소입니다. 내용으로는 방과 후 및 방학 중에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업비는 26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11개소와 인건비 지급 11개소에 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7번째,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덕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수련 시설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 실적으로 43,510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78개 과정과 그리고 지역센터 프로그램 운영 13개 과정, 자체활동 지원 사업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8번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안전망 및 동반자 운영, 그리고 아동 청소년 상담 및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아동 상담 사업과 그리고 청소년 상담 사업,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를 실시하였습니다. 9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대상은 중학교 1에서 3학년 학생 2개반 40명으로 사업비는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교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진로 역량 개발 운영, 자가 개발 활동 운영,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올림 프라자 3층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삼척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담 심리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사업, 자립 지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 생활 지원 사업,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척 올림 프라자 1층과 2층이 되겠습니다. 활동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컨설팅, 그리고 보육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 교육 및 상담 명료와 놀이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2월 달에 리모델링을 했고, 4월 달에 공개 모집을 해서 5월에 개관 및 운영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과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에 대해서는 천천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의견 같은 건데요. 청소년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 숫자가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많이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뭔가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한 10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이 줄어드는 청소년이 있으면, 수요자가 줄어들면 공급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줄이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저는 조금 다양한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청소년 시설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가보고 행사도 가보고 하는 편인데, 다양하게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은 개개 이제 따로따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기준, 이게 아마 중고등학생 기준일 겁니다. 요새 학생들이 저도 9세대가 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공부를 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들이 들리냐면 공부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뭐 삼척시계 이제 공공도서관이 이제 뭐 시내권에서 보자면은 아직 제대로 된 게 없고 작은 도서관은 있지만 그런 거, 그리고 평생 잠깐만 그 교육문화관 있는 곳은 학생들이 거기 가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자료 있고 이런 공간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면 어르신들이 옆에서 예의야 여기는 책 읽는 곳이지 니들 공부 숙제하는 데가 아니야 그러고 뭐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좀 주눅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설은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뭔가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청소년 이제 그 시설과 뭐 종사자 이런 거 서비스 공급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왜 갭이 생길까, 어디를 채워야 될까, 기존에 있던 기관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종합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청소년과 지금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358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좀 적절선인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뭐 다음 이제 가장님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아동 청소년과에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지 저도 처음 이렇게 알게 됐고요. 물론 김지영 의원님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청년들이 없다 보니 청소년들이 적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소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늘 바깥에서 체험하는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계속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부분 얘기들만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아동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좀 이런 홍보가 좀 적극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삼척시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좀 이런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해도 이런 사업비가 시에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 솔직히 세부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연 한 7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뭐 인건비나 시설비나 뭐 이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영유아 지원,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삼척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해서 홍보토록 하고요.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91%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제가 이제 다시 국장으로 온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4월 달에 그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서 지금 현재 잔여 공정이 10%가 있는데 그 잔여 공정에 대한 산출 내역은 지금 이제 산출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도면이 필요해서 도면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완료가 되면은 8월 중에 입찰을 해서 지금
공정은 한 5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삼척에 그런 도서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또 장기간에 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국장님 몇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먼저 3페이지 지금 우리 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도 설명을 주셨는데, 보육은 저는 생각에 그래요, 국장님. 보육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보육,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들이 국장님 요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그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담당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유치원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가 모든 걸 담당하겠다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통합을 시키는 유보 통합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정책이 아마 지자체까지도 어린이집까지도 하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간 가정,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은 우리나라가 지역이 어려울 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어디 자녀들을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키워주고 성장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주니까 국공립은 점점 더 늘어나죠. 직장 늘어나죠. 그러니까 민간과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중앙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주겠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집에서 중앙정부가 원하는 일정의 규정을 갖추면 공공형으로 지원하겠다 하는데도 그 부분을 아마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민간이나 가정 그리고 직장 국공립 여러 어린이집들이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국장님도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12곳이 있다가 한 곳이 폐업하고 11곳인데요. 우리 11곳인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한 곳이 있어요. 국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근덕에 있어요. 근덕. 예. 직접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덕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그걸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초등학교는 지금 국장님 1학년들이나 아마 수업이 끝나면 오후 1시, 2시 보면 아마 벌써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누가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도 가지만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돌봄인데요. 우리 초동 돌봄을 학교에서도 초동 돌봄도 하고 있지만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11곳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센터장님 이하 선생님들, 그리고 근덕 청소년 집인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 그 지역아동센터가 근덕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전부 다 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저녁에 시키는데, 근덕의 문화의 집은 거기가 식당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식사하는지 하여튼 잘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그런 우리 아동들이 자녀들이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 하는지, 아니면 도시락을 드리는지
거기는 식당 자체가 없으니까 좀 잘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국정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 팀장의 진은경 팀장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팀장의 김말려 팀장입니다. 토지관리 팀장의 권오희 팀장입니다. 지적 팀장의 한상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적정보 팀장의 김충건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적 제조사 팀장의 강충원 팀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입니다. 종합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목요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해서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365 창구 운영에 13개 123종을 발급 건수는 16,58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배려 대상자 시책 추진으로 민원 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인증 제품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비상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4명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편리한 민원실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민원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과 그리고 정부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창구 운영, 복합 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운영과 여권 사무 대행을 지금 신청 및 교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에게 행정 신뢰도 향상 및 국민 중심 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사업 개요로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 현황은 27개 법정동에 52,921명이 되겠습니다. 재적부 관리 현황으로는 314군에 14,798가구에 82,51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족등록 재신청 신청 처리는 554건, 그리고 주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 재적 등 등초본 발급이 7,94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를 연 2회 조사를 합니다.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 필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15만 483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6년 표진지 공시가 열정을 2,787필지를 실시하였고 2026년 1월 기준 개별 공시가 산정 및 결정 고시를 15만 483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0년 7월 기준 개별 공시가 산정 조사를 산정해서 2020년 10월 달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지적 도면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전역에 위치가 되겠고 추진 방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계약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KRAS 지적 도면 정비로서 사업비는 1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6년도 정비 사업으로 원덕읍 그리고 건덕면 6개리 미로면의 용역 발주를 실시하였고 도계업 하장면 노국면 가공면 신기면에 17,244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미등록 토지의 195필지의 단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면 정확도 개선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한 오류 사항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6번째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DB 갱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간정보 시스템 및 DB로 내용은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와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유지 보수, 지하 시설물 조사 탐사를 통한 DB 갱신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삼척시 공간정보 DB 고도화 사업을 5월에서 12월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는 11.183km 도계업이 되겠고 소규모 주도 시설은 288km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전역에 1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1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으로 도로명 주소 부여 그리고 상세 주소 및 사물 주소 부여 그리고 주소 정비 시설 일체 조사 및 신규 설치 유지 보수 그리고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 관리 신규 60건과 재교부 32건을 실시하였고 노후 건물 변호판 교체 사업으로 비정상 건물 변호판 1,793개를 완료하였고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진행과 주소 정보 시설 신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소 찾기 편리성 제고를 위한 안내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8번째입니다. 토지를 가치 있게 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6년도는 임원 2지구를 실시하고 있고 추진 방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위탁계약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463필지에 24만 5,5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체 누계로 현재 사업 계획은 2012년에서 2030년 동안 삼척시 150지구의 사업 계획으로 사업 완료는 40개소, 경계 결정 2개소, 경계 해변은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2026년도는 12월까지 지적 확정 예정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지원 무인 발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상은 무인 민원 발급기 13대에 내용은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설치와 발급 서류는 7종이 되겠고 신규 및 발급 서류 외국어 출력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외국어 지원 설치를 4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편의성 등 운영 리모델링해서 추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요. 마지막에 그 외국어 지원 무인 자동 발급기 이게 지금 설치 장소가 시청 본관, 남양동, 정라동, 성내동. 네, 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과연 동지역에 이렇게만 있을까? 예, 좀 궁금해서 그 읍면 지역에 혹시나 좀 인구가 많은 쪽에 좀 분산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나 남양동, 송내동 뭐 이런 데는 너무 가깝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내가 또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 인구에 맞춰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설치는 운영 모니터링해서 추가 설치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추가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까?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10페이지인데 지적 재조사거든요.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지적 재조사가 아마 203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적 재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오래된 우리 지적도에 보면 이게 건물이나 토지라든가 이런 게 경계가 명확해요. 그죠? 그리고 지적도상에 현행 도로는 돼 있어. 현행 도로는 돼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뭐 리모델링이나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런 지적 불보합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소를 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 재조사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아마 국비 전에 국비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국장님 지적 재조사가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 어디 위치에 언제부터 언제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까지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은 국비를 좀 많이 매년 국비를 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확보를 해서 좀 신청을 이 시기가 끝나면은 아마 개별적으로 이거 하고 하면 이웃 주민들 간에 지역 간에 소송이 되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지적 재조사만큼 이렇게 좋은 사업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좀 더 국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매년 몇 개 마을 좀 이렇게 신청해서 몇 개 마을을 소화할 수 있는 2030년까지니까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는 국장님 이거 지금 팀장님들이 입고 계시는 거는 이게 우리 단체복인가요? 단체복 맞습니다. 예. 단체복 맞아요. 우리 민원실에도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단체복 입고 우리 민원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성실하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양희전 의원 질의했는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150개소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불부합지 같은 그러니까 소규모 불부합지 같은 건 신청에 받아서 하고 지적 재조사는 계획에 의해서 순위별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신청 없이 지적 재조사를 순위별로 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불부합지를 상대로 일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일반 개인들은 이게 불부합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땅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측량을 해서 내 땅이 산 쪽으로 밀릴 수도 있고 옆집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분쟁이 생겨서 나 이건 인정을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그거 거죠? 지금 이제 그 조정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 재조사를 해서 청량을 하고 지적선을 긋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간에 이제 서로 조정 금액 이제 산정을 해서 조정을 시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은
지적 제조사가 빨리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건축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이게 왜 지내요? 조정금 및 운영비 이렇게 내 조정금을 우리 시에서 뭐 주는 경우도 있나요? 조정금 예를 들어서 시유지 면적이 줄면은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예. 면적이 줄다니 뭔 말이죠? 그 의원님 제가 저 팀장 보고 별도로 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물어보냐면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 내가 정확히 아래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대상지에다가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거 못 하나요? 전체 지적 제조사를 하고 나서 아니 하려는 지역에 나는 이거 동의 못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세요. 내가 정확히 알아서. 예, 제가 답변 어설프게 하는 이게 것보다 굉장히 내 별도로 재산과 관계된 정리를- 거라 예민한다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예. 의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분은 이 요지의 땅에 있던 사람이 산 밑으로 밀려나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게 우리 의원들인데 질의할 때 내가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과장님 오면 다시 좀 우리 예, 팀장이 가서 설명하도록 우리 저 하겠습니다. 팀장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저기 주민들 이렇게 우리 민원과는 되게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상당히 구조 또 안에 내부 구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또 바꾸고 주민들 응대 시스템도 좀 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종합 평가는 잘 안 나옵니까? 특히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단체복도 해서 서비스 교육도 받고 다 하는데 좀 우리 느끼는 체감은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좀 점수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국민신문고는 어쨌든 우리가 답변을 하는데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답변을 하다 보면 거의 우리 1차 검토하고 2차 검토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다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어떤 또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평가 조금 기준을 좀 높여서 좋은 성적을 좀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문화예술과. 네, 안 그래도 과장님 안 보이셔 모르겠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질문은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진현주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현선 문화유산 정책팀장입니다. 유범희 문화유산 활용 팀장입니다. 김영욱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심은미 박물관 담당 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1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문화예술 단체 운영 지원, 전통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공모 사업에 주력을 좀 해서 국도비 확보는 물론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도모에 힘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금년도의 정월 대보름제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 일원과 척추로 그리고 삼척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어서 약 12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삼척 12만 명의 관람객으로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민속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생활문화센터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과 그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현재 중앙시장 내에 있는 어울림 플라자와 교동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에 조성된 도계체육문화센터는 온 10월 중에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지정과 무형유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금년에 그 천연사 기실비와 상두산 산매기가 도문화유산 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로 단오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조비농악 같은 향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발굴을 하고 그 신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도시 정책성을 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울러 우리 시의 그 대표적인 무형유산인 기줄다리기는 그 전성 보존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전수 교육관 건립 사업 또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번째, 7번째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삼척 도부 관아 유적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에 객사 복원이 완료되었고요. 그 동원은 금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삼척 도부 관아 유적을 앞으로는 이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의 문화적 위상을 조금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장에 나오는 죽서루의 도호부, 향교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향유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 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4건의 기획 공연과 기획 전시 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건의 공연과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5월 현재까지 13,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우리 삼척은 물론 인근 시군 어린이들에게 좋은 과학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6페이지에 나오는 그 시립박물관의 유물 관리와 전시 운영, 조사 연구 사업, 사회 교육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 첫 번째로 그 제4회 강원 예술인 한마당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삼척의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가람영화관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향교지는 그 증복판에 대한 발간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신흥사 대웅전 주변에 배수로형
석축과 돌각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섞겠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